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면 미국의 아들과 딸도 동유럽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네오콘이 F-16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선거 이후 트럼프가 미국과 글로벌 사회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내는 셈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 바흐무트의 점령을 위한 러시아의 기나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바흐무트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부대의 소탕작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흐무트는 작년 5월달에 러시아가 점령한 마리우폴만큼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지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버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웠고 수만 명의 군인이 희생되었으나 바흐무트가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바흐무트의 함락이 나머지 우크라이나의 함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고 또 들어갈 천문학적 규모의 원조의 행방에 관해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라이프 사이트 뉴스에 게재된 사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예정이 없던 CIA 국장 윌리엄 번스의 키예프 방문 이후 많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해임되었습니다. 많은 장관들이 교체된 이 갑작스러운 반부패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는 칭호를 부여한 제도화된 약탈 문화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법관 청소는 중단되었으며 가장 논란이 많은 용의자가 사무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주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가 자금 유용 혐의를 받았고 우크라이나 의회가 그의 해임을 의결했지만 그에 대한 소송과 국가의 반부패 노력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습니다. 젤렌스키가 속한 정당의 의회 대표 데비드 아라크하미아는 이러한 갈등을 단순한 개편이라고 설명했고 레즈니코프의 어떠한 잘못도 비난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을 단순한 전쟁의 논리라고 치부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레즈니코프가 전략산업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라카미아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혼란이 깊어졌고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어떤 소문이나 다른 사이비 정보 유포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지만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치 분석가 아나톨리 옥티스유크는 레즈니코프의 서방세계 인맥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즈니코프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한 서방의 관료들이 그의 어떠한 후계자도 레즈니코프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600억 달러의 군사 원조와 미국이 추가로 제공하는 1천억 달러의 행방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고 이를 조사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만약 레즈니코프가 해임되었더라면 CBS 다큐멘터리 Arming Ukraine에서 공개된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폭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크라이나 공군에 공급된 무기의 겨우 30%만 실제로 수용된다고 밝혔으나 CBS는 결국 이것을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원조가 지나치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화당원의 무려 40%가 우크라이나의 원조가 지나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회색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지나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이미 40%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젤렌스키가 지난주 소셜미디어에서 불길한 예측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하면 미국이 발트해 연한 국가들을 놓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도 그들의 아들과 딸을 전쟁에 보내야 할 것이고 그들은 싸워야 할 것이고 그들도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흐무트 함락이 우크라이나 함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f this issue is raised, those political leaders need to be responsible and cautious because people are looking at them. Would anyone be willing to accept that risk? The U.S. is never going to give up on the NATO member states. If it happens so that Ukraine, due to various opinions and weakening and depleting of assistance, loses, Russia is going to enter Baltic states, NATO member states, and then the U.S. will have to send their sons and daughters exactly the same way as we are sending their sons and daughters to war, and they will have to fight because it's NATO that we're talking about, and they will be dying, God forbid, because it's a horrible thing. 우크라이나에 승전한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젤렌스키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콘이 확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F-16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지만 F-16 제공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으며 바이든이 조만간 네오콘의 격렬한 요구에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N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조종사 2명이 현재 미국에서 F-16 전투기를 포함한 공격용 비행기 조종수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의회관리 2명과 미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리조나 투산 공군기지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조종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리들은 추가로 10명의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곧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달에 미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이것이 아직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위한 전투기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항공기는 비행하지 않고 고급 비행 시뮬레이터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F-16 제공은 승인될 것이고 곧 실제 제트기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콜린 칼 국방성 정책차관은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이 F-16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인도 결정이 약 18개월이라고 말했는데 F-16의 훈련 프로그램이 공교롭게도 약 18개월입니다. 모든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내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트기 공급을 승인하더라도 분쟁의 하늘에서 우크라이나인이 조종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트럼프가 승리해서 우크라이나 갈등이 확대되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을 앞서고 있고 지지율 차이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합주 스윙스테이트에서 오메가 4 아메리카와 공익법률재단 필프가 민주당의 총알 유령 유권자를 효과적으로 찾아 제거할 방법을 확보했고 공화당이 민주당의 선거위원회 장악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4년 11월 이후 트럼프가 네오콘의 핵전쟁 도발에서 미국과 글로벌 사회를 구해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